자, 이제 오늘 이제 도형 부분을 좀 풀읍시다. 이거는 실은 좀 공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학교 때부터 했던 공식이죠. 자, 어느 한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있는데 이걸 외워야지. 그죠?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직선 개수하고 성분 개수, 그 다음에 반직선 개수, 그 다음에 삼각형 개수까지. 이거 세 가지는 그냥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는 어느 한 점도 일직선상에 있으면 쓸 수가 없어. 그지? 얘는 지금 만약에 얘가 1부터 n까지라고 합시다. 점이. 그러면 직선하고 선분은 NC2죠. 순서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반직선 개수는 뭐가 되겠어요? NP2죠. 순서 고려하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개수는 NC3이에요. 그죠? 그냥 순서, 어차피 삼각형 ABC하고 ACB하고 별 의미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했던 건데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건 뭐야? 반드시 어느 한 점도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순간,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지. 얘가. 봐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죠. 얘가 일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늘리면 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 점이 하나 찍혔어. 그러면 이 점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순간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어느 한 점도 있지 않을 때만. 그럼 이제 이거 5개니까 직선이니까 5C이라서 하면 그냥 10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대각선 개수. 자, 보세요. 이제 여긴 제가 디테일하게 다 풀어드릴 텐데 대각선 개수인데 니네가 실은 N각형에서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을 알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지? 중1 때 N각형의 대각선 개수, 이제 지금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이거죠. n 빼기 3이고, 그지? 얘는 뭐야? N각형이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대각선을 그을 수 없는 게 자기 자신하고 양 이웃하는 건 세 군데에다가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기억나지? 그래서 n 빼기 3을 한 거고 선을 그은 다음에, 그지? 나누기 2를 하는 이유가 뭐야? A에서 긋고 B가 있다면 A에서 그을 수도 있고 B에서 그을 수도 있어서 중복되는 게 2개 있어서 중복을 제거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식도 있지만, 자, 고1 때, 자, 이제 이거, 만약에 이걸 잊어먹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점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있는데 어느 한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 전체 8개에서 점 2개를 뽑아. 그럼 여기서 선분 개수가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도 다 되지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아니, 색깔을 좀 넣어볼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와 얘들아 진짜 막 팔각형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대각선 개수 쓸 수가 없어. 육각형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80, 요거 지금 82하면 지금 뭐야? 28개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밖에 있는 거 노란 거 8개 빼면 되죠. 그지? 그럼 얘를 일반화 시켜볼게요. 일반화 시켜보면은 NC2 빼기 N입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공식이고 이거는 고등학교 때 공식인데, 어차피 얘를 정리해서 이 공식을 만드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되잖아. 그죠?
NC2니까 2분의 n-1이고요. 얘는 2분의 2n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n제곱 빼기 3n이니까 벌써부터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공식인 거 알 수 있죠. 그지? 자, 납득은 되셨으리라 보고요. 자,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위에는 점이 4개 있고 밑에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를 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은 니네가 공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L에서 하나, 음. L에서 하나 뽑아서 그렇죠. L에서 한 개 뽑고 M에서 한 개 뽑아서 그러면 4개 중에서 한 개 뽑고 5개 중에서 한 개 뽑은 다음에 곱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더하기 2를 해야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보이잖아요. 그럼 답은 18개 되네. 그지? 18개 없는데? 맞나? 5 곱하기 4가 20. 22네요, 그죠? 내가 왜 뺐지? 그지? 여기 2는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2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하, 골치 아프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어. 와, 이거 어떻게 할까, 얘들아?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일일이 다 그릴 겁니까?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지금 보면 점이 10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얘는 물론 일직선상에 있는 게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서 직선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는 수밖에 없죠. 그지? 이제 보세요. 전체에서 일직선에 있는 걸 뺄 건데 전체는 점이 10개 있으니까 10개에서 2개를 골라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4개, 5개의 직선은 그지? 5개의 직선에서 2개 뽑는 이렇게 2개를 뽑으나 이렇게 2개를 뽑으나 이렇게 2개를 뽑으나 그지? 그죠? 42를 빼야 되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뺀 거야. 다시 5개를 더해줘야지.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그 집합 이거 뭐 3개짜리 집합 배울 때 그지? 집합 A랑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랑 C의 개수를 한 다음에 중복되는 걸 빼주잖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걸 빼줬는데 너무 많이 빼서 나중에 다시 더해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중복을 뺐는데 너무 많이 빼서 다시 한번 더해주잖아. 그지? 그거랑 같은 느낌이지. 여기는 파란색 오는 뭐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했습니까? 이게 도형 문제가 이제 경험이 없으면 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0 곱하기 9 나누기 2고 5 곱하기 4C는 6이죠. 더하기 5에서 5, 9, 45에서 30을 빼고 5를 더하니까 답이 20개일 것 같아요. 그죠? 이해했어요? 외워서 다시 5를 더해줬는지 납득이 됐어? 자, 이제 볼게요. 밑에 있는 것도. 자, 정사각형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9개의 점 중에서 자, 삼각형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얘는 이제 니네가 일일이 그리기에 너무 빡세잖아. 여기서 정삼각형이라고 하지도 안 하고 그냥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같은 전략이지.
9개에서 점 3개를 뽑는데 일직선에 있는 자 직선이 하나, 선분이 하나, 둘, 3개죠. 근데 이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빼야 되지. 근데 아까는 다시 더해줬잖아. 근데 얘는 다시 더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이렇게 3개를 뽑는다고 해서 삼각형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방금 푼 문제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9, 8, 7, 6, 3 곱하기 4. 자, 3, 2, 4, 12 곱하기 7하면 뭐예요? 84 빼기 10이라서 72가 답이겠죠. 그지? 근데 얘들아 봐봐. 그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네. 있으니까 문제를 이제 제가 뭐 거의 싹을 다 풀어드릴 심산인데 봐봐. 이제 그림이 얘들아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몰라. 근데 니네가 이제 이거를 다 같이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계수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그렇죠.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뽑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위에가 6개니까 6C2 곱하기 5C 하면 끝나지. 그지? 그럼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 삼각형이면 L이 있고 M이 있었을 때, 그지? 여기에서 1개 뽑고 여기에서 2개 뽑는 케이스, 여기에서 2개 뽑고 여기에서 1개 뽑는 케이스로 나눠서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6C1 곱하기 5C2, 6C2 곱하기 5C1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얘들아 중복되는 게 있어 없어? 중복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2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그림 있지 않냐? 요 그림을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풀렸었는데, 봐봐. 이거에서 구하는 삼각형 개수하고 직선의 개수하고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한 거예요. 이제 일체 공식은 쓸 수가 없잖아. 그지? 자, 첫 번째는 직선부터 먼저 해볼게요. 직선. 자, 직선 개수. 직선 개수 어떻게 구할게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밑에 있는 4개는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지? 직선이니까 전체 7개에서 2개를 뽑는데 일직선에 있는 건 하나니까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걸 빼야죠. 이렇게 끝내면 됩니까? 플러스 1 해야죠. 이렇게는. 왜냐면 여기 있는 4C2에 이 그림에서 보이는 노란색 직선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삼각형 개수를 물어보면은, 삼각형 개수를 물어볼 때는 7C3이에요. 그지? 근데 안 되는 게 4C3을 빼면 되는데 하나를 더 할 필요가 없지. 그지? 여기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는 절대로 삼각형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사건으로 푸는 건데, 먼저 계산을 해보면 7, 6, 5 나누기 6이고 이거 4예요. 그럼 지워져서 35, 이거니까 31개가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사건으로도 풀 수 있고 정사건으로도 제가 중학교 때 풀어드렸는데, 정사건으로 풀어도 31개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두 분 다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할 때 이걸 연습을 시켰었어. 근데 이제 잊어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니까 다시 복습을 하는 건데, 응? 정사건으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위에서 2개. 곡선하고 직선으로 쪼갤까요? 그죠?
곡선에서 한 개 뽑고 직선에서 두 개 뽑는 케이스, 그지? 또 곡선에서 두 개 뽑고 직선에서 한 개 뽑는 케이스, 그지? 그 다음 곡선에서 세 개 뽑는 이 세 가지로 나눠야죠. 기억을 하시네. 그죠? 내가 중학교 때 다 설명, 이거 중학교 때 거랑 똑같아. 자, 곡선 하나, 둘, 세 개에서 하나 뽑고 직선 네 개 중에서 두 개 뽑으면 3, 6, 18. 그 다음에 곡선 세 개 중에서 두 개 뽑고 직선 네 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3, 4, 12. 그러면 곡선은 세 개 중에서 세 개 다 뽑으니까 1 해서 이거 다 더하면 31. 그지? 정사건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여사건으로도 한번 풀어봤어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기억이 돌아오시지? 자, 이제 보자 또. 아이고, 이거 뭐야? 상하점 ABC가 이렇게 있고, 야, 꼭지점 A하고 성분 BC가 있는데. 자,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상하점 개수가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줄로 음. 나눠서 그럴까요? 자, 그럼 일단 특이한 게 빨간 선 3개는 가로죠? 빨간 거 3개 하고 하얀 사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어떤 도형을 줄지 몰라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아주 그냥 희한한 도형을 줄 수도 있고 입체 도형을 줄 수도 있어요. 입체 도형을 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하얀색 선을 사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냥 가로선이라고 할게요. 빨간 색깔로 구별했습니다. 야, 니네가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이 지금 가로선에서는 반드시 한 개를 선택을 하고 선분은 사선에서 두 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수업 이해했어요? 그래. 하얀 거에서 두 개 선택하고 만약에 얘하고 얘를 선택하면 나오는 삼각형이 이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사선이 몇 개 있어요? 6개니까 6개에서 두 개 뽑고 가로선은 3개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15고 15 곱하기 3에서 45죠. 그럼 물어볼게. 야, 이거는 지금 뭐야? 삼각형일 때 이거죠. 삼각형일 때. 그럼 똑같은 이 그림을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사각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사각형이나 뭘 물어볼 수 있어? 사다리꼴 물어볼 수도 있어. 그지? 그럼 사다리꼴은 어떻게 될까요? 같다. 똑같아요. 사다리꼴은 어떻게 해요? 사선하고 가로의 선이 있었을 때 사선에서는 반드시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같을까요? 가로선 두 개 뽑는. 그렇죠. 가로선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면 재미가 그치? 여기서 왜 30인지 알지 그죠? 이 도형 어떻게 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내가 지금 문제를 거의 다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1, 2, 6, 4를 볼게요. 자 잘 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 이제 문제를 되게 잘 읽으셔야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놓인 1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개수를 물어봤어요. 야, 이거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 그죠? 일일이 셀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야 되지. 그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얘들아, 그림으로는 어떤 경우가 안 돼요? 가로선. 그렇지. 세로에서 뽑거나, 가로에서 뽑으면 안 되죠. 이것만 안 될까요? 대각선. 그렇죠. 대각선이 빨간 대각선, 이거랑 이거랑 대칭되죠. 이것만 안 될까요? 저희 세 개짜리. 그렇지. 3개짜리도 안 되죠. 제가 색깔을 구별해줘야 되겠어요. 그죠? 이걸 다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개짜리, 이거, 일선에 2개 있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죠? 자, 전체에서 일직선에 있는 건데요. 그 일직선에 있는 종류가 3가지예요. 그죠? 잠깐만. 야, 근데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랑 똑같지 않나? 그죠? 4개가 일직선에 있으니까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랑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소 이해합니까? 16개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일직선에 있는 게 자,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지금 자, 일일이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의 하얀 직선에서 4개 뽑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일직선에 3개 있죠? 3개 중에서 3개 뽑는 건데 파란 직선이 하나, 둘, 셋, 4개 있죠? 자, 계산해 볼게요. 16 곱하기 15 곱하기 14 3팩토리얼은 6이에요. 빼기 얘는 그냥 바로 계산이 되시죠. 40 얘는 4죠. 자, 3, 5, 15, 3, 2 여기가 8이죠. 5, 8, 40 40에 14를 곱해요. 14 곱하기 40 빼기 어휴야 불안한데? 또 안 되는 거 있나? 4C 3 4 그럼 이것들 계산하면 뭐예요? 14 곱하기 4가 뭐지? 560이고 560에서 44를 빼시면 516개가 답입니까? 자, 그러한데 맞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삼각형 물어봤어요. 이 그림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 자, 사각형 됐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그림에 선이 있느냐 아니면 선이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풀어야 돼. 오케이? 자, 사각형 말고 또 이제 어떤 거 물어볼까요? 직선. 직선 어떻게 풀까요? 직선도 방금 푼 거랑 비슷하게 풀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직선도 해볼까? 직선? 자, 삼각형도 해보고 직선도 해보고 사각형도 해볼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좋아. 직선도 해보자. 직선. 또 16, C2에서 그지? 종류에 따라 분류해야지. 일직선에 4개 있는 거 아까 몇 개였어요? 10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거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죠. 그지?
그 다음 3개짜리. 3개짜리가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잠깐만. 셋, 넷. 근데 얘들아, 이 2개짜리는 할 필요가 없죠. 2개짜리는 빼면 안 되지. 이거 2개 있는 거는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30.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상태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 개수도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야,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이면 이것도 사각형이죠? 그지? 심지어 막 이렇게 비대칭적인 이런 것도 지금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자 그럼 뭐야? 전체에서 전체 뭐예요? 16? C4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야, 가만히 있어. 이러면 골 때리겠는데? 야.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골 때리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직선에서 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는 뭐 다 포함한 건데, 그지? 그래서 일직선에 있는 4개, 아까 일직선 4개짜리가 10개 있죠? 그래서 빼야 돼. 왜냐면 사각형이 안 나오잖아. 잠깐만. 야, 이거는 왜 지금 제가 깜짝 놀랄까요? 3개. 3개 뽑고 1도 안 되잖아. 골 때리겠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는 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이 없으니까 지금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4개 점 중에서 여기 있는 선분 안에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을 여기에만 그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 그림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그럼 진짜 하나씩 나란히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완전 헤비예요. 이렇게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고서 요 지금 그림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 골 때리겠지. 근데 이제 대신 선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만약에 선이 없다고 칩시다. 아니, 선이 이런 문제가 주위 가서 있을 텐데. 그치. 바로 옆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아니, 바로 옆에 있는 문제 하면 봐봐. 1167. 1167.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일단 1167번 보세요. 이렇게 봐봐. 이제 아까 그랑 다르지? 여기는 지금 선이 그어져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가 뒷감당이 안 되잖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경우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나중에 한가할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자, 선이 있는데 가로 4개, 세로 4개가 이렇게 있어. 이거 찍히고 있네? 가로 4개, 세로가 4개인데 봐봐.
여기에서는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라고 명시했죠. 네. 이 평행한 직선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멘붕됐던 거는 선이 없으면 경우가 장난 아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직선 두 개씩 골라서 이거 일단 점이 잠깐만. 정사각형이 아닌 자 일단 전체에서 정사각형 개수를 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명시를 했어. 그러면 전체는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사각형은 틀림없이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 4개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2개를 뽑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세로에서 2개를 아무거나 뽑으면 돼요. 이걸 계산해 보시면 4C2가 6이란 말이에요. 6 곱하기 6에서 이제 뺄 건데 여기 있는 정사각형은 하나씩 일일이 세시는 게 나아요. 처음에 이 지금 정사각형 종류가 1 곱하기 1이 있을 수도 있고 2 곱하기 2가 있을 수도 있고 3 곱하기 3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1 곱하기 1은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예요. 2 곱하기 2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3 곱하기 3은 보시다시피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이때는 36 빼기 14라서 22가 답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 푸실 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걸 명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없어요.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없어. 그러면 답이 바뀌겠지.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푸는데 여기서 정사각형을 카운팅 하실 때 몇 개를 더 추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없으면 어떤 것도 있어. 이렇게 해도 되죠. 그지? 이거 세야 돼. 하나.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고 표현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평행한 직선이라는 표현이 없어지면 이것도 세야 되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이거 4개죠. 또 뭐 특이한 거 있나? 정사각형 나올 거? 골 때리지? 생각해봐. 이것도 있죠. 그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 곱하기 루트 5인 것도 하나 또 빼야죠. 이거 한 개인가요? 2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는 표현들을 잘 읽어야 돼, 얘들아. 또 있나요? 정사각형? 루트 2 곱하기 루트 2하고 루트 5 곱하기 루트 5하고 또 나올 수가 있나? 요 그림에서?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없을까요? 그럼 만약에 선을 이렇게 확장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고 하나, 둘, 셋, 넷, 5개면은 몇 개 더 있죠. 이거 이제 더 복잡해지지. 오케이? 그리고 제가 지금 도형 부분을 디테일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평행한 직선이 없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전체에서 정사각형을 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개수도 바뀌는 거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C2 곱하기 5C2에서 이제 정사각형을 빼는데, 그죠? 정사각형을 빼는데, 평행한 직선이 아니면 평행한 직선이 아닌 걸로. 저거 전체를 골라주세요. 전체가 대각선. 그러네요. 그럼 너무 경우가 많아서 이게 안 되겠네, 그죠? 그럼 평행한 직선만 유지하겠다, 일단, 그지? 왜냐하면 지금 뭐 평행한 직선 아니면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도형 부분이 니네가 가장 기본 문제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 표현들을. 그래서 지금 뭐야, 같이 해보는 거고. 자, 또 보세요. 지금 제가 다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자, 처음에 이제 대표 예제는 쉽죠? 그죠? 5개, 4개 있으면 그냥 평행한 거 5개에서, 자, 5개에서 2개 뽑고, 4개에서 2개 뽑으면 끝이지, 그지? 그런데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좀 이제 그림이 생소하잖아요. 여기는 이 그림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릴 줄 몰라요. 진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라고 하고, 이 부분을 C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평행사변이니까, 봐봐. A에서는,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서 2개 뽑고, 하나, 둘, 3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죠. B에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니까 3C2, 3C2. C에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개니까 3C2 더하기 4C2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1168번 별표 치세요. 1168번 별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자, 색칠이 어디에 되어 있나? 여기 되어 있어. 여기.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평사의 개수를 물어봤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들아? 색칠한 부분을 포함해야 된대. 야, 이거 골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저 중심 겨우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봐봐. 가로가 하나, 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색칠하는 부분을 바꿀 거예요. 이제, 지금은 한 칸만 칠해져 있잖아. 색칠을 이렇게 2칸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2칸 칠할 수도 있고, 3칸 칠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자, 가로의 선을, 가로를 번호로 매길게요. 1, 2, 3, 4, 5, 6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선을 A, B, C, D, E, F라고 할게요. 야, 근데 일단 노란색을 반드시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그룹핑을 해야죠.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하나 반드시 뽑아야지. 보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개에서 하나 뽑아야죠.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5번, 6번을 뽑으면 포함이 안 되잖아. 이해했어요? 그지?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1, 2, 3번, 4, 5, 6번으로 나눈 이유가 뭐야? 기준이 뭐야? 색칠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쪽에서 하나 뽑고,
색칠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쪽에서 하나 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세로부터 가면은 자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또 여기 3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돼요. 그럼 이제 자 가로수는 어떻게 뽑아야 돼요? 2개. 그렇지. 요거 2개 중에서 하나 뽑아야 되고 요거 4개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뽑으면 되지. 수업 이해합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저거 2개 중에서 하나 뽑고 4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각각 뽑아야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72가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색칠하는 부분이 바뀔 수가 있잖아. 그죠? 색칠하는 부분을 바꿔볼게요. 색칠하는 부분을. 자, 또 편의상 1, 2, 3, 4, 5, 6 A, B, C, D, E, F 색칠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식이 바뀌어야죠. 그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요거 2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3개 중에 하나 뽑아야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3개 중에 하나 뽑고 요거 3개 중에 하나 뽑아야죠. 그지? 근데 내가 색칠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요거 2개 중에 하나 뽑고 요거 3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죠. 여기서는 이거 3개 중에 하나 뽑는 건 맞지? 근데 뭘 빼야 돼? 5번이랑 6번 둘 중에 하나에서 뽑아야 되죠.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이 도형을 어떻게 줄지도 모르고 색칠을 어떻게 할지 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셀을 딱 보잖아요. 딱 보고서 아 요거를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해요 항상. 내가 학교 선생님도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아이들이 연습이 안 된 상황을 만들까?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뒤져요.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요즘 모의고사에서 고를 수 있고 100점이 안 나오게 하려면 왜냐면 경우의 수 어려운 문제를 처음 봤는데 풀 수 있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시중에 절판되어 있는 한 7, 8년 전에 책에서 뒤져요. 아무도 모르거든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제 경우의 수는 그냥 자기의 평소 연습한 스킬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리어 더 쉬워서 이건 뭐 상이긴 한데 이게 더 쉽지 않겠어? NDA 직선과 서로 만나는 n 플러스 2의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만들어지는 평사의 개수 이거는 공식만 써주면 되지 않겠어요? NC2 곱하기 n 플러스 2 C2가 211고 이거 그냥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한번 또 여러분들 이상하게 풀면 안 되니까 n-1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n이죠. 그죠? 근데 이 선생님 어떻게 푸는가 보세요. 자, 봐봐. 야, 이거를 얘네들을 여기다 곱한 다음에 이거 4차 방정식을 풀면 안 되는 거야. 니네가 그럴까봐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걸 보시면, 선생님, n 제곱이 있고, n-1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이거 두 개 여기다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210인데 내가 소인수분해의 목적은 큰 수를 관찰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얘를 소인수분해 하다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얘를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3, 7에 21이죠? 곱하기 2 곱하기 5예요. 그죠? 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 뭐 나오는 거야?
한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에이, 여기 식이 잘못됐네요. 그죠? 그죠? 여기가 이게 아니라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1이네요. 에이. 그러면 여기를 다시 세팅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가시면 되지. n 마이너스 이거를 4차 방정식을 풀까봐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인데 이거는 뭐야? 연속하는 자연수 4개의 곱이죠. 이걸 그렇게 읽어야지. 이해하셔? 그러면은 4, 5, 7인가요? 3, 4 아니다 4, 5, 6, 7인가요? 그러네요. 5 하나 있고 그러면 이거 2개 가지고 6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뭐 하나가 제곱이야 이런 모양이야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숫자를 주겠죠 여기다가 그죠? 절대 4차 방정식으로 풀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너무 천천히 했나? 자, 분할 후 분배입니다. 자, 분할 25번부터 해야죠. 분할부터. 자, 이건 되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분할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자, 분할은 나누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 있고, 순열이 있잖아요. 조합이 있고, 순열이 있는데, 조합이 훨씬 간단하지. 왜냐면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만 하는 거야.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근데 순열은 뽑은 것을 일렬로 배열까지 해야 돼. 그래서 순열이 훨씬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분할은 느낌이 조합이랑 비슷해요. 분할은 나누기만 하는 거. 이제 분할하면 이제 조편성인데 이거 지금 조편성으로 안 나와 있네. 헐. 이야.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조편성은 이제 이거야. 봐봐. 기억나냐? 9명의 사람이 있어. 9명의 사람을 3개 조로 편성하는 경우에 쓰여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본 문제인데 봐봐. 니네가 처음에 그 개념서로 배울 때 이걸로 배웠어. 자, 이제 분할은 나누기만 하는 건데 9명을 3개 조로 편성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되게 많은가? 아홉 명을 자 3인조로 나눌 수도 있고 2인조, 3인조, 4인조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2인조, 5인조라고 칩시다. 아마. 근데 조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건 안 된다고 치자고. 그럼 이거 말고 없죠? 없나요? 없죠. 적어도 한 조에 2명 이상 있는 걸 조라고 치자고요. 그래. 만약에 한 명도 조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 1. 와, 근데 이게 원래 옛날에 막 분할해가지고 막 되게 있었는데 그게 교육관에 다 빠져서 한 명은 조로 인정하지 마.
압시다. 이거 말고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 처음에 9명 중에서 2명 뽑으면 7명 남지. 근데 공식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그죠? 9명 중에서 2명 뽑으면 7명 남는데 7명에서 3명을 또 뽑아요. 그럼 4명 남지. 7명에서 3명 뽑으면. 근데 그 4명은 자신의 의사랑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조가 되죠. 그죠? 근데 뭘 기억하라 그랬어? 여기 인원수가 똑같지 않으면 그냥 이게 끝이지. 그죠? 근데 얘는 인원수 똑같은 게 2개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9명 중에서 2명 뽑고 7명 중에서 2명 뽑고 나머지 5명은 무조건 같은 조인데 인원수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면 중복되는 게 나와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였지. 기억납니까? 근데 배운 지가 꽤 돼서. 근데 만약에 자 얘는 인원수가 똑같은 게 3개잖아. 그러면 9명 중에서 3명 뽑고 6명 중에서 3명 뽑고 3명 중에서 3명 뽑는데 똑같은 인원수가 3개일 때는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다. 그치?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공식은 외우지 마라 그랬잖아. 그죠?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봐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수학 원에서 순열조합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할 때 또 다시 얘가 이제 그 중복조합 뭐지 그런 걸로 중복조합 문제로 나오면 되게 중요한 건데 좀 보세요. 자 여기는 9명은 서로 다르죠. 근데 얘를 세계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뭐 얘하고 얘하고 얘 위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죠? 자 보세요.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는 반드시 다 다른 과일이야. 그죠? 근데 얘네들을 똑같은 바구니 3개에 야 바구니가 똑같으니까 바구니끼리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귀찮으니까 배가 1번, 감이 2, 귤이 3, 사과 4, 참외 5, 키위가 6이라고 합시다. 그지? 그러면 서로 얘는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서로 다른 6명을 봐봐. 어차피 바구니가 똑같아요. 바구니가 똑같아. 똑같은 바구니야. 그러니까 바구니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구니가 구별이 안 된다는 하고 빈 바구니가 없어야 된대요. 최소한 모든 바구니에 1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실은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같은 공 7개를 다른 주머니 이거는 지금 적을 필요가 없어. 다른 주머니 3개에 빈 주머니를 허용하는 경우랑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은 다름이 있으면 같은 공을 같은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빈 주머니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같은이면 다른 공을 다른 주머니에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거 있고 또 여기 다른 공이면 다른 공을 같은 주머니에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8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2가지는 빠졌어. 2가지는 원래 8가지를 다 배웠는데 교육과정에서 2가지가 빠져서 제가 나중에 이제 표로 정리를 해줄 거야. 표로. 근데 지금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순열조합만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게요.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필수기 때문에 확동을 다 해야 돼 무조건 의무적으로.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근데 이제 봐봐. 주머니가 똑같아. 빈 바구니가 없어. 이제 여기서부터 분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럼 6개를 세계적으로 편성하는 거. 하나,
하나, 4개, 그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여기서 하나 줘. 1, 2, 3, 그지? 또 있나? 그죠? 둘.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분할은 여기 서로 다른 아이들을 나누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분할과 조합이 비슷해. 오케이? 그럼 얘는 뭐 쉽죠? 6개에서 하나 뽑고 5개에서 하나 뽑고 나머지 4개는 무조건 같은 녀석인데 똑같은 개수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죠? 얘는 저 6개 중에서 하나 먼저 담아 골라. 그럼 5개에서 또 2개 골라. 그럼 나머지 3개는 무조건 한 가문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똑같은 개수가 없죠. 그럼 그냥 이게 끝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6개에서 2개 뽑고 그러면 4개에서 2개 뽑고 나머지 2개는 무조건 같은 편이 되는데 똑같은 개수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얘네 3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만약에 빈 주머니로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다 무언가 추가시켜야 되지. 하나도 없고 하나 5개 또 하나도 없고 2개 4개 하나도 없고 3개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지. 0, 6도 있겠네요. 빈 주머니를 허용할 수도 그런 거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거 3가지 케이스에다가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그냥 이 지금 바구니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의외로 쉬워요. 6개에서 하나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지? 얘는 어떻게 돼요? 6개에서 2개 뽑으면 끝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요? 6개에서 3개를 뽑는데 개수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2팩을 나눠줘야 된다. 이거는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읽으실 때 이게 다르고 똑같고 빈주머니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거를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순요조합이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꼭 풀어보고 저도 꼭 풀어봐요. 안 그럼 나도 막혀.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기말고사는 무조건 순열조합 잘하는 애가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순열조합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킬 거라서 순열조합이 아닌 나머지는 알아서 빨리빨리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근데 뭐 순열조합을 친구들이 어려워해서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로 쭉 간 다음에 한두 문제만 어려운 거 낼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남자 8명, 여자 4명을 6명씩 2개 조로 쪼갤 때 여자 4명이 같은 조에 있는 경우. 근데 이거 2개 조로 쪼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거 뭐야? 풀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자에서 4명 뽑고 남자에서 그냥 남자 8명에서 2명 뽑으면 끝나죠. 여자 애들이랑 같은. 그죠? 그냥 8명에서 2명 뽑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냥 왜냐면 여기는 2개 조로 뭐 나누기만 하는 거잖아, 얘들아. 오케이? 아, 이거 또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또 두 분 다 또 너무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경찰관 7명, 소방관 3명이 5명씩 있어. 아, 근데 얘네들을 5 더하기 5로 쪼개는데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소방관이 포함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5명 이렇게 뽑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어떻게 풀까요?
자, 보세요. 경찰이 있고 소방관이 있는데, 소방관이 무조건, 그럼 소방관 한 명에 경찰 4명 뽑으면, 그러면 이제 소방관, 그러면 여기서 뽑히지 못한 애들은 자기들끼리 한 줄 알아 그러면 되잖아. 그지? 또 어떤 케이스를? 소방관 2명에 경찰관 3명 뽑아도 되죠. 그 다음에 뽑히지 못한 애들은 야 니네 떨거지들 니네끼리 파먹어 그러면 되잖아. 그 다음 또 소방관 3명에 여기서 2명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경우를 분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지? 맞죠? 근데 경찰관 4명이니까 7명 중에서 4명 뽑고, 소방관 3명 중에서 1명 뽑고, 7명 중에서 3명 뽑고, 소방관 3명 중에서 2명 뽑고, 7명 중에서 2명 뽑고, 소방관 3명 무조건 같은 편이니까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죠. 수 이해했어요? 오케이? 근데 자, 이건 지금 그렇잖아. 자, 분할 후 분배. 자, 아까 제가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라서 뭐 분할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랬죠? 자, 순혈과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분할 후 분배입니다. 분할 후 분배인데 저는 이 분할 후 분배를 되게 좋아해요. 분할 후 분배인데 이거의 용도가, 자, 첫 번째 용도는 엘리베이터, 좀 이따 풀 건데, 엘리베이터에 사람 태우는 거 하고, 두 번째가, 그나마 다행인 게 니네 이제, 원래는 순혈 조합 전에, 우리 공통수학 2에서 함수 배웠죠? 함수.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배우는 거 기억나죠? 제가 거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원래는 그걸 배우고 나서 순혈조합이었거든요, 교육과정이. 그럼 순혈조합할 때 그 함수 문제,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푸실 순혈조합 문제가 함수 계수 구하는 문제예요. 그 정의역, 치역 이렇게 있잖아.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그거 뭐 고3 모의고사 때 나오는 게 뭐 함수 f가 뭐 x에서 뭐 y로 가는데 뭐 x가 뭐 여기 1, 2, 3, 4 이렇게 있고 뭐 y가 뭐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줘요. 뭐 f1이 뭐 이렇게 있고 뭐 f2보다 커나 같고 뭐 f3보다 커나 같고 뭐 f4만 뭐 크고 뭐 이렇게 조건을 줘요. 이런 경우에서 구하는 게 주로 고3 때 나오는 확률과 통계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여러분들이 정의역, 치역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수저조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문제는 다 안 나온다는 거야, 시험에. 그지? 그러면 조금만 좋은 거죠. 그래서 원래 분할 후 분배의 용도는 엘리베이터에 사람 태우는 문제하고 이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 문제 풀 때 이걸 풀면 기가 막히게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공통수학 2에서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이 낼 수가 없다고요. 그지? 치역은 기억나지? 얘가 지금 공역이죠? 근데 얘가 선택을 해. 선택을 하면 내가 이 동그라미 치면 3개가 치역이지? 함수값 전체의 집값.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 문제도 낼 수가 없어, 선생님이. 그럼 땡큐일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엘리베이터 문제만 보면 되는데, 자, 왜냐하면 이 분할 분배는 뽑고 배열까지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순열 문제가 더 어려워. 동작을 2가지를 해야 되니까. 뽑고 배열. 나누기만 하는 거고, 나누고 나눈 것을 배열까지 하는 게 분할 분배. 이해했어? 좋습니다.
이제 보세요. 아까처럼 똑같이 7명을 3명, 1명이라고 콕 집어줬어. 그지? 콕 집었어. 그래? 야, 씨, 7명을 3명, 1명으로 쪼개. 나누어. 근데 아까는 조를 나누기만 했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을, 야, 여기 과학실이 있고, 음악실이 있고, 미술실이 있는데,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낼 수도 있고,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자, 일단 7명을 3, 3, 1로 쪼갤게요. 이게 분할이야, 분할. 나누기만 하는 거. 분할을 해보죠. 에이씨, 7명 중에서 1명 뽑아. 그러면 6명 중에서 3명 뽑아. 근데 이거를 뽑을 때 숫자 작은 걸 먼저 뽑으세요. 그래야 니네가 계산이 간단해. 봐봐. 무슨 말인 거 아니? 7시 1을 한 다음에 6시 3 한 다음에 3시 3을 하면 어차피 제일 끝에 있는 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만약에 니네가 3명부터 뽑으면 7시 3 곱하기 4시 3 곱하기 1시 1인데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위에 거가 낫죠. 그래서 숫자 작은 거부터 먼저 뽑으세요. 자, 뽑았는데 인원수 똑같은 게 2개 있죠. 그러면 곱하기 2팩토리얼분의 1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그럼 이제 조편성을 한 거야. A, B, C, D A, B, C D, E, F, H 이렇게 사람들을 분할을 했어. 그 다음에 분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누는 순간 얘랑 다 다른 아이들이지. 똑같은 3, 3이어도 얘랑 다르지. 여기에는 사람이 A, B, C가 있고 여기는 사람이 D, F가 있으니까 똑같은 3인조라 하더라도 얘랑 얘는 다른 조야. 그렇지?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죠. 3팩토리얼. 그치? 얘를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일단 이거 배열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분할 후 분배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 문제 먼저 할게요. 이것도 내가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이걸 그 문제가 있었어 제 기억에. 자 봅시다. 7층짜리 건물에서 1층에서 7명이 엘리베이터를 탈 건데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3개 층에서 2명, 3명이 내리는 경우. 와, 씨. 이건 좀 끝까지 계산해봐야 되겠다. 보기를 봤더니.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짜리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서 있으니까 얘들아, 사람들은 어차피 요 위에 있는 6개 중에서 고를 거야. 그죠? 6개 중에서 골라야죠. 지금 문제에서 몇 층에서 내리는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람이 7명이 서 있어, 7명이. 와, 우리 A, B, C, D, E, F, G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분할부터 합시다. 7명을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죠. 2명, 3명. 2명, 3명으로 지정을 했어. 7명 중에서 2명 뽑고 5명 중에서 2명 뽑고 나머지 3명은 같이 있는데 인원수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그죠? 그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2명, 3명 이렇게 쪼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얘네가 선택을 자 이제 분할 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가볍게 선택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 거야. 근데 내가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내릴 층을 뽑고 배열하는 거죠. 그게 순열이잖아. 그건 뭐예요? 6P3이지. 저 층 1층에서는 안 내릴 거 아니야. 6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배열을 해야지. 근데 이 아이들을, 이 7명을 먼저 분할을 해야 되는 게, 분할을 해야 얘하고 얘를 서로 다른 아이로 볼 수 있지. 서로 달라야 팩토리얼 때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1이고, 이거는 7C2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고, 이거는 10이에요. 그죠? 10이고, 여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게 지워지고, 7, 3. 210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105예요. 105. 곱하기 6P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근데 얘네 둘을 먼저 계산을 하시면 105 곱하기 4 하면 뭐예요? 420이에요. 곱하기 30이니까 빵빵 때리고 여기 3이니까 1002. 이게 다 답이 있나요? 네, 4번에 있죠. 여기가 왜 6P3인지 이해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층이 4층짜리 건물이야. 그러면 그냥 이때는 3팩토리얼이지. 어차피 3개 조각 내리고 3개니까. 근데 6개에서 골라야 돼서 6P3 된 거예요. 오케이. 대진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오늘 하는 데까지 하자. 자, 이제 얘를 보자. 이런 문제. 운전석을 포함한 여기 순열조합은 여러분들 쌤뿐만 아니라 수학 발표 푸실 때 한 문제도 빼지 말고 다 푸세요. 순열조합은 순열조합은 다 풀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수록 유리해요. 그렇지? 운전석을 포함한 4인용 승용차 세대에 10명이 나눠 탈 거야. 그래? 그런데 그래? 한번 좀 그려볼까? 자리가 이렇게, 자, 승용차가 이렇게 돼. 이제 운전석이죠, 여기가. 운전석. 운전자가 탈 수 있는. 그죠? 근데 문제에서 10명이 나누어 타는 것까지만 물어봤어. 그러니까 좌석 배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좌석 배치까지 하는 것도 또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4인용 세대에 10명이 탈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3명이래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누어 타는 것까지만 했어요. 좌석 배치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좌석 배치는 아니에요. 오케이? 이제 뒤에 가면 좌석 배치도 시켜요. 그거 할 땐 그림을 줘. 문제에서. 좌석이 이러한 구조인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10명이 나누어 탄대.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봐봐. 4인용 승용차 세대인데 이게 좀 승용차가 똑같은 승용차인지 다른 승용차인지를 원래 구별해 줘야 돼. 그죠? 근데 승용차는 이거는 이제 초반이니까 그렇지. 에이 뭐야?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근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승용차.
똑같은이라고 쓰세요. 이게 수용차가 똑같을 때하고 다를 때하고 달라.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운전하는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수용차 세대에 나눠 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안 탔을 때는 이건 다 똑같죠?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10명 중에서 3명이 있는데 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승용차를 선택하는 거는 딱 한 가지지. 어차피 똑같은 승용차니까. 근데 A가 타고 B가 타고 C가 타는 순간 다른 차로 바뀌지. 그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 B라고 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 그죠? 그럼 이제 운전하는 사람을 빼면은 7명이 남죠. 그죠? 근데 이제 봐봐. 4인용이니까 차 하나에 3명 이상 탈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7명을 어떤 식으로 쪼개야 될까요? 1명, 3명, 3명. 그지? 또 2명, 2명, 3명. 또 한 명, 한 명, 5명은 안 되죠. 자리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또 있나요? 이거밖에 없죠.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차가 6인승이면 또 달라지겠지. 그렇죠? 6인승인데 뭐 이제 또 조건을 주겠죠. 운전하는 사람 혼자 차에 타지 않는다고 그런 거. 그지? 그죠? 그러면 그때는 115가 되지. 그지? 근데 지금은 이거밖에 없죠. 자, 분할합니다. 7명에서 1명 뽑고 6명 중에서 3명 뽑고 3명 중에서 3명 뽑는데 2팩이고 얘는 7명 중에서 2명 뽑고 5명 중에서 2명 뽑고 3명 중에서 3명인데 또 똑같이 2팩이에요. 야, 6시 3이 20이죠. 자주 나오는 건 좀 외우자. 7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건 70이고요. 얘는 21? 2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10을 이라면 105네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은 175가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 1번 사람 얘네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분배할 때는 3팩 때려야죠. 예? 이게 3, 3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잖아. 여기 1번, 2번, 3번, 4번, 5, 6, 7 있으면 얘랑 다르죠. 사람은 복제인간은 없잖아. 그죠? 사람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6이니까 여기다 6 곱하면 6, 5, 30, 6, 7에 42, 5 4개 올라가고 1050이 답인가? 그래요. 1050이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똑같은 수용차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른 수용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운전하는 사람 A, B, C가 차를 선택하는 것도 집어넣어야죠. 그치? 여기에다가 이 분할 후 분배잖아요. 그치? 여기에다가 이 운전하는 사람 3명이 차를 선택하는 것도 여기다 3팩을 집어 넣어줘야 되죠. 이해했어? 근데 이거 원래 똑같은 수용차라고 해야 되는데 원칙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C스텝도 하고, 근데 C스텝을 풀이를 보지 마시고 풀어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풀이를 절대 보지 말고, 오케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C스텝을 다 풀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